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차범 박프로예요. 2024년 4월 5일 금요일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는 급락장이었죠.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코스피도 많이 밀렸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 마이너스 1.01%,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2% 가까이 엄청나게 급락을 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20%. 다행히도 이런 식으로 횡보.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급락을 시켜놓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지수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반드시 커플링, 그냥 비례하는 거죠. 미국 증시 오르면 한국 증시도 오르고, 미국 증시 빠지면 한국 증시도 빠진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여러분들 어제 밤에 미국 증시 바라보면서 기분이 매우 좋았을 거예요. 나스닥이 점핑해서 출발했죠. 플러스 1% 가까이. 시작과 동시에 점핑을 해서 강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베리 나이스, 내일은 코리아 국장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온하게 잠을 청하셨을 텐데, 아침에 이런저런 뉴스방에 올라오는 나스닥 미국 증시 현황을 보니까 이게 웬걸 추락을 했어요. 미국 증시 전체가, 그러니까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출근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영업 준비도 해야 되고 할 것 많은데, 어떻게 미국 증시가 추락을 했으니 코리아 증시, 우리 국장 내 종목 아침부터 개파락하고 정말 옌병이다, 짜증나는 거죠. 주말을 앞두고,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부터 기분이 폭망이죠, 완전히. 그쵸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미국 나스닥이고 다우고 S&P 500이고 걔네들이 빠진 거 대비 한국 증시가 그렇게 아주 죽도록 빠지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초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하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반드시 커플링, 비례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만의 하락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악재로 인해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시장 전체적인 악재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다 미사일을 쐈다. 이건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큰 악재죠. 이건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되죠. 강대국 대 강대국이니까. 아니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런 것들로 주가가 밀리는 거는 정말 악재죠. 전 세계적인 악재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미국 증시가 빠진 이유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코스닥이 유난히 많이 눌린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연은 총재님, 카시카리 총재님께서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파월 의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플레 둔화 좀 더 확인 필요. 인플레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걸 뜻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금사과죠. 완전히 사과. 과일값이 장난이 아니죠. 금값도 장난 아니고. 즉 물가가 올랐어요. 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이게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물가가 올라가는 게 확 꺾여버린다든가, 연준이 추구하는 목표치, 거기를 가야 금리를 낮추겠다. 이 발언 플러스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올해 안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할 수가 있다. 이게 시너지가 되어서 주가가 폭망을 간 거죠. 즉 금리를 낮추지 않고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올리게 된다면, 이게 코스닥, 나스닥이 떨어지는 이유는, 코스닥에는 작은 회사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아니라 정말 작은 회사들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근데 그 빌린 돈의 이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가 높아지는 거죠.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동일한데 이자가 높아지면 이자 비용이 커지는 거고, 그것은 즉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다.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코스닥이 빠진다. 심플하죠 여러분들? 너무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은 미국의 금리예요.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얘네가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럼 코스닥은 빠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코스닥뿐만 아니라 그냥 지수 자체가 빠집니다.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코스닥 등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심플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자, 지금 띄워놓은 창은 유가예요. 유가가 뭐죠? 쉽게 여러분들 기름 넣는 휘발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을까?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중동 전쟁,
중동 전쟁, 이것들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유가가 올라가면 쉽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다음 지표상에 이 올라간 게 반영이 되면 또다시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에너지 포함 지표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즉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횡보하는 그림이 좋아요.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좋았죠. 근데 중동전쟁 플러스 주가지수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야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하죠. 때맞춰서 정말 때맞춰서 중동전쟁도 때맞춰서 신기하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마냥 신기합니다. 이런 것들 다 의미가 없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려갑니다. 결국 낮출 거예요. 중동전쟁 휴전 또는 종전 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쫄려서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쭉쭉쭉 빠지는 거를 또 감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번 기회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